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진행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출연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도 취소해야 될 겁니다. 방송을 기획하는 연출자가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갑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갑을관계, 갑을병정. 자, 이 갑과 을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실 갑과 을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게 이제 십간의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갑과 을을 쓸 때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을 안 쓰고 뭐 A와 B라든지 뭐 기읍과 니은이라든지 1과 2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계약서라고 하죠. 상호 간에 어떤 거래에 있어 가지고 규약을, 약속을 이렇게 계약서에 쓸 때 상대를 지칭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칭이 길 때는 계속해서 그 계약서에 그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누구누구는 이하 갑이라 한다, 누구누구는 이하 을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갑을로 대신해서 이렇게 쓰여지죠. 뭐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통례로 갑을 수요자, 그리고 을을 공급자 이렇게 이제 놓습니다. 또는 갑을 고용주, 또 을은 피고용자 이렇게 이제 놓고 쓰는 것이 관례가 되다 보니까 갑은 지불하는 사람, 사들이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 을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대가를 받는 사람,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그런 관념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예계에도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뭐 절대 갑이라고 하면은 방송사, 뭐 대형 기획사, 지상파 방송국이나 종편, 또는 뭐 시청률이 높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여러 뭐 케이블 방송, 이쪽을 갑에 놓고 출연자에 해당하는 뭐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MC, 개그맨, 뭐 여러 예능인분들, 이런 분들을 을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 갑을 관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는 방송국이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있어 가지고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질, 읍질 이런 행태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그런 갑질과 을질은 없어져야 될 것인데요.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을 앞두고 있는 TV조선과 MBN의 두 방송사의 사활을 건 트롯 대전에 벌써부터 갑질이 시작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갑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MBN 불타는 트롯맨의 지원자 모집,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이 첫 단추부터 지금 갑질이 시작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또 무슨 갑질을 했느냐, 언론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어디서 또 뭐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냐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 MBN의 불타는 트롯맨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지원하라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지원자가 작성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라든지 또 뭐 개인의 인적 사항, 또 뭐 신상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원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지원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녹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뭐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는지, 그리고 뭐 상금은 얼마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실 때도 사람을 구한다 이런 그 공고를 보고 가게 되면은, 아니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월급은 얼마를 줄 건지, 업무 내용은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취직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 구한다 해서 갔더니 여기 뭐 어떤 일을 하는 데고 뭐 돈은 얼마를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무조건 들어와라, 이러면은 여러분 가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일합니다. 누가 일하느냐? 절실한 사람들,
정말 그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에이 설마 뭐라도 주겠지, 최저임금은 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죠. 근데 막상 뭐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도 뭐 열악한 근로 조건과 박봉 이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경연대회 하나 참가하는데 뭐 그렇게 따질 게 있느냐. 여러분 그 가수를 꿈꾸고 또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지망생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정말 일생에 있어가지고 놓치기 싫은, 놓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우선 일정만 해도 누가 여러분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회의 진행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면 나의 한 달, 두 달, 석 달 일정을 비워놓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출연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도 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그거를 미루거나 취소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결심이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지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도대체 대회에서 내가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대회를 진행한다? 깜깜이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MBN의 불타는 트롯맨 11월부터 방송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MBN 쪽에서 발표한 겁니다. 11월부터 방송, 정말 마지막으로 11월 30일 날부터 방송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딱 2달 남았습니다. 정확히 2달, 61일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방송 제작으로 봤을 때 이미 녹화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다 잡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지원하고 그게 접수가 돼서 평가가 되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금 내역이라든지 시상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거고 참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우승하면 뭘 주는 줄 알고 지금 참가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물밑으로 참가자들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줬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죠. 이게 공개적으로 참가자들을 공정하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아름아름으로 이미 다 섭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의 상금, 어떤 수상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또 불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일반인으로서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지원 신청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지원서 다운받은 것까지 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추측하건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것이고 참가자가 확정이 되는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를 주는지 그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직원을 뽑아서 일단 쓰고 본다?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진행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어째서 MBN은 방송 시작 61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금과 혜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인지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들은 예전에 내일은 국민 가수 시즌이 시작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뭐 나이 제한이 없다든지 장르 제한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MBN의 불타는 트롯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원자 모집 홍보 영상을 보니까 나이도 제한이 없다. 또 장르도 제한이 없다. 그러면 불타는 트롯맨은 왜 뽑는 겁니까?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만 봐도 또다시 10세 미만의 아동들이라든지 화제성을 목적으로 시청률을 끌기 위한 노래 실력과는 상관없는 극단적인 이슈거리 위주의 출연자가 난무할 것이라는 게 벌써부터 상상이 됩니다. 3년을 기다려온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남자 트로트 가수로서 절치부심, 스타의 꿈을 가지고 기다려온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 또는 이미 데뷔했지만 팬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있었던 많은 실력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그 축제를 시청자들이 보면서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단추부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갑이 아니고요. 출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을이 아닙니다. 끼와 화제성 그리고 실력을 고루 갖춘 출연자, 이 출연자를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성 가수 또는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탑스타, 이 사람들을 뭐 데려와 가지고 심사위원 시키고 게스트 공연 시킨다고 방송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기성 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2의 송가인, 제2의 임영웅 같은 정말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는 그 탄생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시청자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지, 기성 가수를 보려면 그 사람들 콘서트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되는 것이지 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겠어요? 방송을 기획하는 연출자가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누구를 심사위원 데려오고 누구를 확보하고 이게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력 있는 그런 인재들을 참가 접수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청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을 연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깔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될 때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연자들에 대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갑질을 해서 과연 프로그램이 올바로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쓴소리를 마다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출연자와 제작진에 대한 갑을관계, 갑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